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경기 포인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팀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리버풀은 반다이크, 조고메즈, 마팁까지 중앙 수비라인의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파비뉴와 핸더슨이 수비라인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중원에는 티아고와 바이날둠이 나왔고 마지막 한 자리에는 샤키리가 출전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한편 공격 라인에는 언제나처럼 피르미누, 마네, 살라가 배치되었는데요. 반면 맨유는 포그바를 오른쪽에 기용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포그바를 중원에 배치했을 때 중원 싸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솔샤르 감독은 포그바를 중앙이 아니라 측면에 배치시킨 것인데요. 포그바가 측면에 배치되면서 중원에는 많은 활동량을 가져갈 수 있는 맥토미니와 프레드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또한 최전방 공격 라인도 이번 경기 맨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맨유는 마샬이 최전방에 배치되지만 이번 경기에서 솔샤르 감독은 레시포드와 마샬이 자리를 바꿔서 레시포드를 최전방에 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맨유는 주로 최전방에 있는 레시포드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맨유는 수비적인 경기를 펼치다가 역습을 전개하는 형태로 경기를 진행했는데 이때 리버풀의 수비라인이 높은 지역까지 올라오면 레시포드의 빠른 발을 활용해서 리버풀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려고 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경기를 보면 맨유는 수비한 상황에서 수비라인을 확실하게 내리고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많은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수비적인 경기를 펼치지만 수비에 성공하는 순간 레시포드가 전방으로 달려나가고 맨유는 달려가는 레시포드를 향해서 패스를 보내줄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오른쪽 측면에 있는 포그바가 볼을 받은 이후에 전방으로 달려나가는 레시포드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패턴이 이번 경기 맨유의 가장 주요한 역습 패턴이었는데요. 기록으로 봐도 이번 경기에서 맨유는 전반전에만 7개의 오프사이드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무려 4개의 오프사이드가 레시포드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레시포드가 수비라인 뒤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리버풀에게 중요했던 것은 중앙 수비수가 없는 상황에서 핸더슨과 파비뉴가 중앙 수비라인을 구축했지만 두 선수가 레시포드의 움직임을 부지런하게 따라가주면서 맨유의 역습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파비뉴가 레시포드의 움직임을 경기 내내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반면에 이처럼 맨유가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다가 역습으로 나가는 패턴으로 경기를 운영했기 때문에 리버풀은 맨유가 수비라인을 형성할 때 맨유의 수비라인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바이날둠의 움직임이었는데요. 리버풀은 공격을 전개할 때 바이날둠이 순간적으로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이날둠에게 맨유의 수비가 쏠리면 리버풀 공격수들에게 공간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 장면을 보면 공격을 시작할 때 바이날둠이 공격적으로 전진하는데요. 따라서 바이날둠이 볼을 잡을 때 린델로프가 바이날둠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수비에 공간이 발생하고 피르미누가 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피르미누를 따라서 메가이어가 움직이고 이번에는 메가이어의 뒤쪽으로 샤키리가 뛰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바이날둠을 시작으로 리버풀이 연쇄적으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리버풀이 공격을 전개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티아고를 좀 더 높은 지역까지 끌어올려서 티아고가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리버풀은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플레이가 티아고를 거쳐갈 때가 많은데요. 가장 먼저 티아고는 후방 빌드업이 시작될 때 수비라인 사이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게 됩니다. 경기 장면을 봐도 리버풀이 볼을 전개할 때 티아고가 수비라인 사이로 내려와서 최후방 라인이 3백처럼 운영될 때가 많았는데요. 그러나 맨유가 수비라인을 깊숙하게 내린 상태에서 리버풀은 티아고의 창의성과 패스를 좀 더 공격적인 위치에서 활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화를 주었던 부분이 바로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티아고가 내려오지 않고 아놀드가 핸더슨, 파비뉴와 함께 3백을 만드는 방식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최후방 라인에서 3명의 선수가 볼을 점유해주기 때문에 티아고는 좀 더 높은 지역에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초반 이후로는 리버풀이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이때 아놀드, 핸더슨, 파비뉴로 이어지는 3명의 선수가 최후방 라인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놀드가 후방에서 플레이해주는 덕분에 티아고는 좀 더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플레이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놀드가 공격적으로 전진하지 않았을 때 문제는 살라가 중앙으로 쇄도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 공격을 주도할 선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선수가 샤키리였는데요. 아놀드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았을 때 순간적으로 샤키리가 측면으로 움직이는 동선을 가져가면서 측면 공간을 채워줬고 여기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좋은 패스를 보내줬습니다.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샤키리가 측면으로 움직이고 살라가 중앙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결과적으로 리버풀은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아놀드가 올라오지 않을 때는 샤키리가 측면으로 움직여주고
아놀드가 올라오면 샤키리도 중앙으로 움직여서 중앙에서는 티아고와 샤키리가 공격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리버풀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은 맨유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살라, 마네, 피르미누로 이어지는 공격진이 찬스를 득점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 리버풀 입장에서는 굉장한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히려 후반전에는 맨유가 공격적으로 올라오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리버풀보다 좀 더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고, 실제로 슈팅은 리버풀이 맨유보다 2배 이상 많았지만 유효 슈팅은 오히려 맨유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리버풀은 맨유의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데 실패하기도 했고, 찬스가 왔을 때 공격수들이 정확한 슈팅을 기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두 팀의 경기는 득점 없이 0대0으로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두 팀이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리버풀은 4위까지 내려갔고, 맨유는 현재 1위지만 맨시티보다 한 경기 더 많이 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한 1위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비록 득점이 나오지 않았지만 레시포드를 최전방에 배치시키면서 역습을 노렸던 맨유, 다양한 움직임으로 맨유의 수비를 무너뜨리려 했던 리버풀의 수싸움이 흥미로웠던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